비슷한 사유들을 들이대면서 금요일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해왔습니다. 서로 간의 유사도가 50% 가까이 되거나 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회도 법도 모두 무시하겠다는 아나무인 국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이 위임하신 권한으로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을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편향성과 용산 대통령실의 불법적 개입 의혹이 지난번 회의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불법 2인 구조에서 선임된 이사들을 증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현안 질의에서 갑자기 대통령 임명장을 웃으면서 받은 지 하루 만에 아프다는 핑계로 불출석하셨고, 김태기 부위원장 및 박문진 이사로 선임된 자들도 마치 짬짬이 한 것처럼 거의 복붙 비슷한 사유들을 들이대면서 금요일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해왔습니다. 김태규, 김동률, 윤기룡, 이우영 증인의 경우 모두 소환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의 유사도가 20%가 넘습니다. 잠시 PPT 보시죠. 서로 간의 유사도가 50% 가까이 되거나 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김동률, 이우영 불출석 사유서 유사도 48%, 윤길용, 이우영 형이 78%. 저희가 챗GPT 돌려가지고 유사도 검출했습니다. 증인들이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불법 불출석을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는 무단으로 증인 불출석을 한 이상인의 경우에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미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야 아나무인 국정의 극치에 경고를 날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면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검증을 갖다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차관급이죠. 그리고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데, 저희가 검증을 하러 갔는데 책상을 내려치고 뭐 막말 비슷하게 하고 뒤돌아 앉고, 전 그런 공직자가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제 검증이나 자료도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저는 2차고 3차고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진숙 후보 청문회 할 때 분명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첫째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규칙도 안 지키면서 긴급을 요하지 않고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무리하게 했고, 그리고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확인하러 갔는데 어제 자료도 하나도 못 받고 그 직무대행의 황당한 태도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인 체제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한국기자협회가 60주년을 맞아갖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자협회 기자 대상으로 했는데 82%가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저는 기자협회에서 설문조사 항목이 가장 중요하게 그걸 넣은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결과도 상당히 역시 공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거는 누가 봐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 검증을 하고 청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제 저는 김태규 대행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돼. 아주 강력한 국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저는 그런 공직자는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월 31일 날 저희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 과천 청사를 간 겁니다. 검증을 위해서 간 거고요. 그때 장소를 지금 회의실에서 마치 불법적으로 점거했다는 말씀을 심판정 점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최초에 10시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라고 방통위 사무처에서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상황실에다가 회의 장소를 마련을 했는데, 상황실은 동그랗게 배치가 돼 있어서 그 사무처 직원과 증인과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앉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공간을 확보해달라, 회의실을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그 회의실은 대강당이었습니다. 그 대강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취임식했던 공간입니다. 대강당은 회의실이 아니고 대강당, 그저 대강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 3개, 4개를 돌아가면서 쓰면서 굉장히 산만하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공간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가 한 공간이 회의실입니다. 심판정이 아니라 회의실입니다. 그 회의실은 방통위에 마련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있어요. 남북 방송통신교류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그 상임위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상임위원들이 맡고 있는 위원회 회의를 하는 공간도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두 간사님이 현장을 함께 갔으면은 이런 오해나 잘못된 뉴스의 입장에 얘기를 안 하실 텐데, 그거는 심판정 점거 무리수,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심판정이 아니고 회의실에서 정상적으로 회의. 네. 1분 더 드리세요. 그리고 네. 그 1분 더 드렸어요.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도 양문석 상임위원에 대해서 3개월가량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명했습니다. 3개월 뒤에. 그다음 박근혜 정권에서 유독히 야당 상임위원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3개월 열흘 만에 국회에서 정의화 의장님이 계실 때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 무리하다라는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시에 6일 만에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그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고삼석 상임위원도 임명을 했습니다.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만 유독히 독임제 성격을 갖고자 했던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시행령 통치, 그다음에 독임제 성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더 드리세요. 운영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그래서 네. 최영두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상임위원을 추천하면은 임명을 한다라고 지금 최영두 간사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이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파행 운영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용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정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해야지만 상임위원을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거부권도 16번, 앞으로도 또 거부권 하실 건데 거부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유, 듣다 보니 저 굉장히 억울한 상태로 7개월 7일을 보냈네요. 예, 1분 드리세요. 아니,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세요. 아니, 저희 아니, 의결하고 빨리 별도로 가야 다 돼서. 1분 왜냐면 김영 간사님이 저 문제에 대해서 했으니까. 네. 자, 우선에 지금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부권이 아니라 국회 헌법 53조 사항에 따른 재의결권입니다. 이렇게 큰 국민적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87년 위대한 민주 항쟁으로 이룬 헌법에서 3분의 2의 의결을 재의결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는 까닭입니다. 또 하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방통위원 임명이 있었는데 이 방통위원 임명을 둘러싸고서 우리 방통위원은 매우 높은, 그러니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정도 수준이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높은 자격 요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식견도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공직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제가 아는 바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부가 공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당시 민주당에서 파악하기로도 조금 기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준 것인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국회도 우리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어떤 윤리적 문제, 이해상충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